안녕하세요. 김상진입니다. 알고리즘 및 실습 15번째 노트입니다. 이 노트는 기말 이론 시험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시간이 조금 여유가 있어서 이 수업에서 아직까지 다루지 않은 알고리즘과 관련된 내용 중 여러분들이 알고 있으면 유익할 것 같은 두 가지 내용을 추가로 준비해 봤습니다. 첫 번째 살펴볼 것은 스트링 매칭 알고리즘입니다. 문제로 설명드리면은 substring search problem입니다. 긴 문자열에서 내가 찾고자 하는 부분 어떤 문자열이 그 긴 문자열 내에 있는지 여부를 찾아주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세 가지 유명한 알고리즘들을 살펴볼 것입니다. 그 다음에 segmentation tree라는 관련된 자료 구조도 알고리즘도 살펴보겠습니다. 그럼 먼저 스트링 매칭 알고리즘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주어진 문자열 T, 그러니까 문자열과 문자열 패턴 P가 주어지는데 이 P가 T에 등장하는지 찾는 문제입니다. 여기서 T의 길이는 N이고 P의 길이는 M입니다. 그리고 N은 M보다 상대적으로 매우 크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프로그램 할 때 자주 필요한 기능이고요. 자바 같은 경우에는 string 클래스의 index of라는 메소드를 이용해서 이 기능을 우리가 사용할 수 있고 C++에서는 find라고 하는 메소드를 통해서 또 이렇게 주어진 문자열 T에서 특정 부분 문자열의 패턴이 있는지 찾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를 해결하는 알고리즘은 이런 문자열에서 또 다른 부분 문자열 찾는 문제들은 다른 곳에서도 많이 활용될 수 있는 알고리즘입니다. 연결 구조에서 부분 리스트를 찾는다든지 이진 바이너리 이미지 데이터에서 특정 이진 문자를 찾는다든지 이런 큰 데이터에서 어떤 부분 데이터가 존재하는지 찾을 때 이 알고리즘들을 응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세 가지 알고리즘을 살펴볼 것인데 먼저 직관적인 방법, 이 문제를 해결하는 직관적인 알고리즘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밑에 있는 것이 T고 위에가 P입니다. 그러면 P와 T를 얼라인 시켜서 하나씩 비교를 해봅니다. 근데 여기가 불일치했죠. 그러면 요 P를 하나 옆으로 이동을 해서 또다시 비교를 합니다. 그럼 여기서 틀렸죠. 그러면 또 하나 이동을 해요. 일치하면은 찾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찾는 거고 이렇게 찾으면은 NM이라는 최악의 경우 NM 비용으로 찾을 수가 있습니다. 최악의 경우는 없는 경우가 되겠죠. 없는 경우가 최악의 경우가 되겠고 이 경우에는 요 P를 하나씩 이동시켜서 비교가 이루어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시간 복잡도는 이렇게 되겠고 최악의 경우에는 이제 실제 예시를 들어보면은 모두 같은 문자인데 끝에만 다르고요. T는 모두 동일한 문자로 되어 있을 때 계속 비교하다가 맨 마지막에 틀리고
한 칸 이동하고 또 맨 마지막이 틀리고 이런 비교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각 P의 비교마다 n번 비교가 일어나고 총 전체적으로는 요만큼의 비교가 필요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 비교는 이만큼인데 얘를 비교로 표현하면 이 정도 됩니다. 물론 이렇게 최악의 경우는 실제 응용에서 자주 나타나지 않지만 실제 우리는 좀 더 빠르게 그 패턴 매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KMP 알고리즘부터 살펴보겠습니다. KMP, 그누스, 모리스, 프랫 이 세 명이 제안한 건데요. 뭐 실제로는 크누스와 프랫이 제안하고 모리스가 서로 독립적으로 제안했고 같이 모여서 뭐 또 제안한 것 같긴 합니다. 이 알고리즘은 어쨌든 KMP 알고리즘이라고 보통 불리는데 이 알고리즘은 유한 오토마타라는 것을 사용해서 문제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그럼 오토마타는 뭐냐면은 고려한 언어의 문자 집합이 있을 때 뭐 우리는 소문자들만 구성된 알파벳 A부터 Z까지만 우리 언어의 문자 집합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해결하려는 문제들은 이런 소문자로만 구성된 문자일 수 있고요. 뭐 여기에 공백도 들어가고 모든 가능한 문자들이 포함될 수도 있죠. 어쨌든 이 오토마타는 그 오토마타에서 사용하는 언어의 문자 집합이 있습니다. 그 문자 집합이 있을 때 이 오토마타는 두 가지 노드로 구성이 됩니다. 하나는 읽기 노드이고요. 또 하나는 종료 노드입니다. 그래서 읽기 노드에서는 다음 문자를 읽고 더 이상 읽을 문자가 없으면 매칭에 실패한 경우입니다. 그리고 이 문자를 읽은 다음에 그 문자에 따라서 다음 노드로 이동합니다. 어떤 노드로 이동을 하게 되겠고 더 이상 어떤 읽기 노드에 도달하고 있는데 더 이상 읽을 문자가 없으면은 못 찾은 매칭이 실패한 경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읽기 노드 중 하나를 시작 노드로 사용합니다. 그 다음에 종료 노드는 이 노드에 그 읽기 노드에서 어떤 문자를 읽었는데 이동을 했어요. 근데 그 이동한 노드가 종료 노드이면은 찾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찾고자 하는 패턴이 있고 이 패턴을 오토마타로 만듭니다. 그리고 그 T를 이 오토마타에 입력해서 분석을 하게 되겠고 이 오토마타가 매칭이라는 결과를 주면은 패턴이 T에 존재하는 것이고요. 만약에 오토마타가 실패로 종료를 하면은 패턴이 T에 존재하지 않는 것이 됩니다. 각 노드에서는 알파계의 진출 관선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읽기 노드가 있는데 이 노드에서 A를 읽었다. 그럼 어디로 가고 B가 들어오면 또 어디로 가고 이런 식으로 C 모든 문자에 대해서 진출 간선들이 있어요. 물론 A가 들어오나 B가 들어오나 똑같은 노드로 이동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기본적으로는 알파계의 알파 경우의 수가 다 나타나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오토마타를 만들고 나면 우리가 이 T를 분석해서 P가 있는지 살펴보겠고 이 오토마타는 P를 이용해서 만들게 됩니다.
그러면 P를 이용해서 오토마타를 만들고 나면 그 다음에 T를 분석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은 ON입니다. 문자를 한번 읽고 현재 노드에서 어디로 갈지만 결정하면 돼요. 그리고 T를 여러 번 사용하지 않습니다. T에 있는 문자를 여러 번 사용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보면 이 문자는 B하고도 비교하고 그 다음에는 이동한 다음에 A하고도 비교합니다. 이 문자에 대해서는 두 번의 비교가 이루어졌습니다. 얘 같은 경우에는 세 번의 비교가 이루어졌죠. 그런데 이 오토마타를 쓰면은 각 T에 있는 문자는 한 번의 분석으로 끝납니다. 그러면 이 오토마타를 만드는데 비용이 얼마가 들지를 모르지만 얘를 효과적으로, 예를 들면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P의 길이가 M인데 5M의 비용으로 오토마타를 만들 수 있다 그러면 전체 비용은 요 비용이 소요되게끔 이 알고리즘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직관적으로 했을 때의 방법에 비해서 상당히 개선을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KMP 알고리즘은 패턴, 찾고자 하는 패턴 P에 대한 유한 오토마타를 만들고 그 오토마타를 이용해서 T를 분석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선 오토마타를 어떻게 구축할 수 있을지 좀 생각을 해봅시다. 노드들이 있어요. 얘가 시작 노드가 되겠죠. 그리고 1, 2, 3, 4 번호가 있는 것은 다 읽기 노드입니다. 그리고 별표가 있는 게 종료 노드예요. 우리가 찾고자 하는 패턴은 AABC입니다. 그러면 1번 노드에서 A를 읽으면 2번 노드로 이동을 하게 되겠고 2번 노드에서 A를 읽으면 3번 노드, 3번 노드에서 B를 읽으면 4번 노드, 4번 노드에 C를 읽으면 종료가 됩니다. 즉 우리가 기대하는 것이 들어왔을 때 어디로 이동해야 되는지는 명확합니다. 그냥 일렬로 이렇게 쭉 만들면 끝이 납니다. 근데 문제는 이 순간에 B가 들어와야 되는데 B가 들어오지 않고 C, A, D 등 엉뚱한 문자가 들어왔을 때 어디로 가야 되냐? 이게 이제 핵심이게 되겠고요. 이런 식으로 보면 3에서 A가 들어오면은 스스로 자신으로 돌아가면 돼요. 왜냐하면 A가 들어왔었고 다음에 A가 들어오면은 이 앞에 들어왔던 얘는 무시하고 A 두 개가 연달아 있는 거죠. A든 여기서는 틀렸는데 여기서부터 다시 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개는 이미 했기 때문에 그 다음이 B인지만 보면 돼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오토마타를 구축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오토마타를 만들게 되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물론 요 간선 그리고 요 간선은 여기에 있는 그러니까 요 경우에 봅시다. 4번 노드의 경우에는 A가 들어오면은 2번 노드로 가요. 2번 노드로 가고 C가 들어오면 1로 가요. 그런데 A와 C가 아닌 다른 문자들이 들어오면 다 1로 이동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모든 간선들을 다 레이블링 한다 그러면 B, D, E 뭐 이렇게 쭉 레이블링을 한 간선들을 만들어줘야 돼요. 그러면은 테이블처럼 2번 노드에서는 A 가면 어디로, B 가면 어디로, C 가면 어디로 이거를 다 2 by 요
요거의 개수가 여기 m이 되겠고 여기는 알파 크기가 되겠죠. 이 시그마 오토마타에서 고려하는 문자 수만큼 필요합니다. 그러면 이것을 이 크기가 알파 곱하기 m이기 때문에 상당히 커요. 상당히 크기 때문에 이거는 OM로 만들 수는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정보 자체가 M보다는 커져. M보다는 훨씬 큰 크기가 되기 때문에 기대하는 빠르게 이 오토마타를 만들 수는 없어요. 물론 여기서 대부분의 값들은 다 1로 이동하겠죠. 엉뚱한 문자들은. 그리고 일부에 대해서만 정확하게 세팅을 해주면 돼야 되는데 이렇게 만드는 것은 여전히 효율적이지 못해요. 그래서 이 KMP는 오토마타를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오토마타와 다르게 좀 간결하게 만드는 방법을 발견해가지고 그거를 이용해서 알고리즘을 해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KMP에 쓰는 오토마타는 어떻게 생겼는지 그리고 그 오토마타를 어떻게 OM에 구축할 수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이 KMP는 방금 설명드렸던 오토마타하고는 조금 더 간결한 오토마타를 사용합니다. 쉽게 만들 수 있고 이렇게 만들어 사용하면은 그 T를 분석하는 것도 ON에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실제 어떤 식으로 구성이 되는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원래 오토마타는 읽기 노드와 종료 노드가 있고 읽기 노드들은 알파계의 간선이 진출 간선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읽기 노드에서는 데이터를 읽고 그 데이터를 읽고 나서 이 진출 간선을 이용해서 어떤 노드로 이동할지를 결정하게 됩니다. 그런데 KMP가 사용하는 오토마타에서는 시작 노드라는 게 있고 일반 노드라는 게 있고요. 종료 노드라는 게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시작 노드에서는 데이터를 문자를 무조건 읽고 이동합니다. 종료 노드는 똑같아요. 이전에 똑같이 종료 노드에 오면은 패턴을 찾은 것이 됩니다. 그런데 이 오토마타는 이제 간선에 문자가 레이블링 됐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서처럼 여기에 간선에 레이블링 되어 있습니다. 어떤 문자가 여기서 읽었는지에 따라서 어떤 노드로 이동하는지를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데 이 KMP에서는 노드의 그 패턴들의 그 문자들을 할당합니다. 그러니까 일반 노드는 패턴의 문자로 레이블링이 됩니다. 그리고 간선은 두 개가 존재합니다. 성공 간선, 실패 간선 두 개만 사용하는데 성공 간선은 다음 노드로 무조건 이동하는 것이기 때문에 별도 표현할 필요는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표현해야 되는 것은 실패 간선들만 표현하면 돼요. 그러면은 두 개의 배열을 써서 이 배열은 A, B 패턴이 되겠고 여기서 실패했을 때 어디로 가냐? 0, 0 뭐 이런 식으로 실패했을 때 이동해야 되는 그 간선 얘는 1이 되겠네요. 1로 가야 된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게 되겠습니다. 얘는 1, B는
2. C는 우리가 1, 2, 3이면 3. B는 1. 이렇게 이런 식으로 실패했을 때 이동해야 되는 그 간선 정보만 표현하면은 이 KMP의 오토마타를 만들 수 있고 이걸 이용해서 T를 분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만들어진 오토마타를 이용해서 T에 내가 찾고자 하는 패턴이 존재하는지 여부를 어떻게 확인하는지 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동작 원리는 S에서는 무조건 S 노드로 가면, 시작 노드로 가면 문자를 새로 읽고 1번 노드로 이동을 합니다. 그리고 각 노드에서는 현재 문자가 있을 거예요. 현재 처리하는 문자. 그 현재 처리하는 문자와 이게 읽은 문자, 이게 현재 문자예요. 현재 문자와 현재 노드의 문자, 노드에 레이빙된 문자 비교해서 일치하면 성공 관성을 통해 다음 노드로 이동을 하고 다음 문자를 읽습니다. 성공하면 문자 읽고 성공 간선으로 이동한다는 거예요. 실패하면 실패 간선을 통해 이동하는데 이때는 새 문자를 읽지 않고 그 현재 문자를 이동한 실패 노드에 가서 다시 비교를 진행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걸 바탕으로 한번 T가 이렇게 주어졌을 때 어떻게 이 오토마타를 어떻게 만드는지는 이제 좀 뒤에 설명드리고 실제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예시로 설명드리면 여기서 출발을 하죠. S에서 출발해요. 그럼 S에 있으니까 첫 번째 문자를 읽습니다. A를 읽고 A가 이제 일로 와요. 두 개 일치했죠? 그럼 일로 갑니다. 일로 가면서 B를 읽어요. 두 번째 걸 읽습니다. B 일치했죠? 그러면 읽고 C를 읽어요. 근데 실패를 했잖아요. 그러면 요걸 따라서 여기로 가서 C와 A를 또 비교합니다. C와 A를 비교하니까 또 틀리니까 여기로 이동을 하게 돼요. 그러면 다시 여기서 요 네 번째 A를 읽습니다. 그러면 여기로 와서 성공을 했죠. B로 가요. B 또 성공을 했어요. 그 다음에 A 또 성공을 했어요. B 또 성공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일로 왔는데 실패하니까 여기로 가서 비교를 해요. 그럼 여기가 일치했죠? 그러면 이제 다음 걸 또 읽고 여기로 와서 요 다음 문자는 B와 비교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동작을 하게 돼요. 그러면 이렇게 동작을 했을 때와 기존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자, 지금 진행하다 보니까 이렇게 와서 비교를 하다가 실패를 했어요. 그러면 원래 직관적인 방법에서는 한 칸을 이동하는 거예요. A, B, A, B, C 해서 여기서부터 다시 비교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문자를 보니까 요 AB하고 일치를 합니다. 그러면 얘를 어떻게 이동하냐면 요렇게 이동을 해서 얘와 얘를 비교하게 돼요. 그럼 이게 또 일치하죠. 그러면 그 다음에는 요거는 B와 비교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얘가 실패했을 때 여기서 실패했을 때
요 실패했을 때 요 문자들 여기서 얘가 실패했을 때 요 뒤에 있는 이 패턴에서 요 구간에서 A, B, A, B인데 여기서 실패를 했어요. 그런데 얘의 접미사와 접두사가 이렇게 같아요. 그러면 요거는 같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다시 분석을 해보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KMP 알고리즘의 어떤 핵심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다른 예제 한번 또 해보면 요게 여기에 이제 S가 있는 거고요. 여기서 실패하면 여기로 가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첫 번째 노드에서 A를 읽고 여기가 색인이 1, 2라 이렇게 가면 이제 S 노드에서 출발해서 1번 노드로 바로 간 거예요. 그래서 석세스가 돼서 B로 가게 되겠고, 요게 실패하니까 C로 가서 이 문자 C를 읽었는데 실패하니까 여기로 와서 C와 A를 비교해 봐요. 그럼 또 실패를 하죠. 그러면은 여기로 가서 다음 문자 A를 불러 읽게 드립니다. 그러면은 요 A와 얘가 일치하니까 다시 이동을 하게 되겠고, B와 B가 일치하니까 이제 3번으로 이동을 했어요. A와 A 일치하니까 또 4번으로 이동을 했는데 이때 A가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실패를 했으니까 여기로 와서 그 A와 B를 비교하게 됩니다. 또 실패를 하니까 다시 또 여기로 오게 되겠고 A와 일치를 했어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또 B를 비교해서 일치하고 근데 여기서 또 실패를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끝까지 진행 상황은 안 보여드리고 있지만 그런 식으로 아까처럼 동작을 한다 라는 것이고요. 그러면 얘를 어떻게 구축할 수 있는지가 이제 그 KMP 알고리즘의 핵심이죠. 얘만 구축이 되면 얘를 이용해서 T를 분석하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 요 알고리즘만 코드로 구현하면 되는 거니까 요 두 개의 테이블을 이용해서 구현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요 실패, fail 간선들을 fail 했을 때 어디로 이동하는지를 어떻게 결정할 수 있냐? 방법은 그 형태는 어떻게 하냐? 얘와 얘를 만들면 돼요. 그리고 여기서의 이 간선들은 그 색인을 1로 간정한 거예요. 그래서 A, B, A, B, C, B가 패턴이면 얘가 1, 얘가 2 요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이렇게 두 개의 테이블. 근데 얘는 원래 P니까 뭐 추가적으로 만들 이유는 없고 요 fail K 얘만 만들면 돼요. 얘만 만들면 되는데 얘는 어떻게 만드냐? 이제 그게 핵심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이거 만들 때 주의해야 될 사항은 뭐냐면 예시에서 이렇게 비교를 하다가 여기서 틀렸어요. 여기서 틀리면은 이 사용했던 것들 중에 부분적으로 매칭을 시키는 게 필요하겠죠. 그래야 효과적인데. 그런데 더 많은 부분이 일치하도록 패턴을 움직여야 됩니다. 그렇지 하지 않으면은 오히려 빼먹고 검사하지 않는 부분이 생기는 것입니다. 여기에 보면 실패했을 때 요 앞부분 여기까지는 일치한 거죠. 이 일치한 거에서 그 프리픽스와 서픽스
접두사와 접미사가 일치하는 부분을 찾아야 됩니다. 찾아야 되는데 AB와 AB가 일치하죠. 그래서 얘는 요 AB와 요 AB를 일치시키는 거고요. 또 하나는 AB, AB와 AB, AB가 또 일치합니다. 그러면 더 길게 일치하는 부분은 요 부분이에요. 그래서 요렇게 일치시킨 다음에 요 X와 불일치한 부분과 이제 A와 비교를 진행을 해야 됩니다. 요게 아니라. 왜냐하면 요렇게 일치시켜 가면은 더 많이 전진하지만 요 부분에 대한 검사를 안 하고 가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제 접두사와 접미사가 일치가 되도록 이동을 시키는데, 왜 이동을 시키게 되면은 요거는 똑같다라는 건 알고 있는 거죠. 여기는 여기랑 여기는 요거랑. 그래서 요거는 요거가 같다는 거는 알 수 있고 요게 같다는 거 알 수 있는데 더 많은 게 같은 부분을 찾아야 됩니다. 일치된 부분 패턴이 가장 많이 일치되도록 패턴을 움직여야 됩니다. 접 패턴의 접두사와 접미사를 찾아야 되는데 그 얘기를 좀 쓰면은 가장 일치하는 가장 큰 R을 찾아야 돼요. P1부터 PR-1과 요게. 근데 이게 이런 식으로 중첩이 될 수도 있습니다. 꼭 중첩 안 되게끔 일치해야 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요 부분을 찾아야 되겠고 그 값이 바로 이제 이동해야 되는 위치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요 부분을 어떻게 코딩으로 우리가 만들 수 있을지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눈으로 보면은 쉽게 만들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거를 이제 알고리즘으로 바꿔서 코딩을 해서 요 값들을 구해야 됩니다. 요것만 구하면은 오토마타가 완성이 되는 것이고, 오토마타가 있으면 t를 on에 분석을 해서 패턴이 있는지 없는지 찾아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failk 값들을 어떻게 구성하냐면은 동쪽 프로그램처럼 맨 앞에 fail 1부터 쭉 계산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색인이 1, 2, 3, 4, 5, 6 이렇게 된다고 이해하고 접근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fail 1부터 fail k-1까지는 온전하게 제대로 값을 계산했다 라고 가정을 하고 fail k를 어떻게 구성할 수 있을지 생각을 해보면 재현식이 나오고 그 재현식을 바탕으로 우리가 코딩을 하면 이제 요 값들을 계산해낼 수 있습니다. 그러면 fail k-1이 r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제대로 구했다는 거죠. 그러면 이것의 의미부터 생각을 해봅시다. 그것의 의미를 바탕으로 fail k를 어떻게 fail k-1을 이용해서 계산할 수 있을지를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fail k-1은 여기까지 검사를 했을 때 실패를 했을 때 되돌아가야 되는 위치가 되겠고요. 그 얘기는 fail k-1이 r이면 PR이면 P1부터 PR-1까지 요 부분은 요것과 일치한다는 거예요. 일치하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다시 검색을 시작하면 돼요. 그럼 PK 입장에서 살펴보면 요 앞부분은 일치하니까 요 부분이 실제 일치하는지 안 하는지를 찾아봐야 돼요. 그러면 만약에 PK-1이 P-fail K-1과 같으면 그냥
fail k는 이전에 플러스 2라는 값이 되겠습니다. 자, 좀 요 예제를 갖고 살펴봅시다. A를 검색하고 있는데 실패했어요. 그럼 뭐 처음부터 하면 되는 거고, B에서 실패했어요. 그러면 B 앞에 있는 걸 봐야 돼요. 문자가 하나밖에 없으니까 얘도 처음부터 가야 됩니다. 여기서 실패를 했어요. 그럼 여기서 실패를 했으면 요 두 개를 보는데 요 두 개 A, B에서는 점두사와 점미사가 일치하는 부분이 없어요. 그럼 얘도 또 처음부터 해야 돼요. 그런데 여기서 실패하고 여기를 봅시다. 그러면 얘와 얘가 일치해요. 그러면 얘는 일치했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검사를 하면 돼요. 그래서 B는 여기다 놓으면 되겠고, 여기서 실패했을 경우에는 A, B니까 요 두 개가 가장 최대 일치를 합니다. 그러면은 여기서부터 검사를 하면 돼요. 그래서 3이 되는 거예요. 요 3은 여기서 더하기 1이라는 값입니다. 더하기 1이라는 값이기 때문에 이렇게 계산하면 되겠고, 여기에서 놓고 보면 A, B, C니까 그 점미사와 접두사 중에 일치하는 게 없어요. 그러면 최초로 돌아가서 다시 처음부터 그 T를 첫 문자부터 다시 비교를 시작하면 되겠습니다. 중첩되는 것이 없이. 그래서 중첩되는 것이 있으면 조금만 이동을 하고, 중첩되는 것이 없으면 왕창 이동을 해서 그 패턴과 T를 비교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선 요 예제들처럼 플러스 2라는 거 A와 A가 일치했고 AB와 AB가 일치했기 때문에 이렇게 전진을 했습니다. 2, 3으로. 실제 얘를 우리가 코딩을 하면 마이너스 1, 0, 0, 1, 2, 0 이렇게 될 수 있을 겁니다. 세기는 우리가 실제 그 0번째부터 생각하면은 요 얘기는 앞에 하나가 일치하고 있다. C가 2면은 두 개가 일치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얘를 살펴보려고 그러면 얘가 2니까 여기에요. 그러면은 요 문자와 요 문자를 비교해서 일치하면은 플러스 1을 하면 됩니다. 플러스 1. 그래서 이렇게 계산하면 되겠고, 이게 일치하지 않아요. 일치하지 않으면 두 가지 경우가 존재를 하는데, 전체 전진하는 경우가 있고, 그렇지 않고 또 부분적으로 매칭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는지 보려고 그러면은 재기적으로 따져봐야 돼요. 요 경우를 봅시다. 여기까지는 5예요. 그러면 이 5라는 것은 여기서 실패를 하면은 요 AAB와 요 AAB가 일치하니까 여기서부터 검사를 하면 돼요. 그래서 얘를 이제 보려고 그랬더니 얘가 5예요. 그러면 이 D 값과 얘를 비교를 해야 돼요. 서로 일치하지 않아요. 일치하지 않으면 우리가 왕창 전진하는데, 그걸 왕창 전진하기 전에 한 번 더 얘를 바탕으로 봐야 돼요. 여기 봤더니 이제 이 앞부분이 또 일치하는 부분이 있죠. 그러면 얘를 갖고 와서 얘와 얘를 비교합니다. 일치하네? 그러면 요 ABA를 여기다 놓고 이제 여기서부터 비교를 해 나가면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비교를 해 나가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패를 했을 때 재기적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이 재기적으로 가다가 재기적으로 가는 게 없으면은 전체 전진하는 형태대로 이제 처음으로 1로 가는 걸로 되겠죠. 없으면. 그래서 그런 식으로 알고리즘을 만들어서 요 값들을 계산해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KMP에서 오토마타를 만드는, 그 오토마타 만든다는 것은 fail 배열을 완성하는 것이고, 그 fail 배열을 완성하는 알고리즘은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그 첫 번째와 두 번째는 고정이 되고요. 그 다음부터는 그 가장 일치하는 부분들을 찾아야 돼요. 얘는 앞에 없으니까 0이고, 여기서 실패하면 문자가 하나니까 생각할 게 없고요. 여기서 가면 요것과 요게 일치하니까 플러스 1이 돼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경우에는 얘와 요게 일치해요. 그렇죠? 이렇게 일치하는 거고, 여기서는 그러니까 여기서 실패하면 얘와 얘가 일치하는 거고, 여기서 실패하면 요것과 요게 일치하는 거고, 여기서 실패하면 요것과 요게 일치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값들이 설정이 되고, 다 다르면 다 항상 왕창 이동하는 형태로 구성이 됩니다. 그러면 이거의 시간 복잡도를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for문과 while문 중첩되어 있으니까 m제곱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실제로는 OM입니다. 그 이유는 뭐 자세히 분석은 안 하지만 여기에 보시면 요게 일치가 되면 PR과 PK-1이 일치가 되면은 바로 종료가 됩니다. K 플러스 1이 되니까 바로 종료가 돼요. 그래서 이 부분이 항상 뭐 n만큼 전진하면서 n만큼 또 그 중첩돼서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 하나 생각하시면 되겠고, 또 얘가 이동을 하게 보면은 금방 실패를 찾아요. 그리고 R 값은 제한적입니다. 최대 n-2까지만 증가를 할 수 있어요. 이 값들이. 그래서 이 값들이 이제 우리가 얘를 찾을 때 감소가 되면서 그 1이 되면 끝나는 거죠. 이제 일치하는 게 없어야 되니까.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R이 0보다 큰데 이게 불일치하면은 재기적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 형태인데 여기서 R은 줄어들게 됩니다. 줄어들면 또다시 늘고를 반복하게 되는데 그게 줄었다 늘었다를 총 또 n번만 할 수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분석을 하게 되면은 OM에 전체적으로 이 fail 그 배열을 완성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fail 배열을 완성하고 나면 그 다음에는 그 fail 배열을 이용해서 T를 분석하게 되는데 이 T 분석은 ON의 각 문자는 한 번만 사용해서 오토마타와 비교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전체 소요 비용은 M 플러스 N이 됩니다. 이 KMP 알고리즘은 제가 좀 복잡하게 설명을 드렸을 수 있는데 핵심은 가장 긴 서로 일치하는 접두사와 접미사를 찾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여기서 실패를 하면 요 앞에 있는 것들 중에 접두사와 접미사가 일치하는 것을 찾아서 그만큼 이동시켜서 비교를 진행하는 거예요. 이 경우에도 보면은 여기서 실패를 하면 요 부분과 요 부분이 일치하니까 이만큼 이동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얼마만큼 이동할 수 있는지를 살펴봅니다. 그런데 이 값이 실제 작을수록 더 많이 그 얘는 이동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보면 얘는 마이너스 1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여기까지는 0으로 채워지고, 요 두 개 봤더니 일치하는 게 없으니까 0이고, 요 보면 얘와 얘를 일치하니까 일치한 거의 개수 1이에요. 여기까지 이제 보면 요것과 일치하는 게 두 개니까 2. 여기 보면은 일치하는 게 없으니까 0. 여기까지 보면은 얘와 얘가 일치하니까 1. 여기까지 보면 AB가 일치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2. 여기서 보면 ABA,
ABA가 일치하고 있습니다. 그럼 3. 여기서 보면 ABABAB와 AB가 일치하고 있으니까 4개가 일치하고 있어요. 여기서 보면 얘와 얘만 일치해요. 그러면은 하나가 일치한 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일치한 것의 개수, 여기서 실패했을 때 앞에 보고 일치하는 거의 개수를 구하면 되겠고, 특별하게는 그 개수를 구하는데 재기적으로 구해야 되는 경우들이 발생한다. 플러스 1하거나 이제 재기적으로 구해야 되는데, 눈으로 우리가 직접 손으로 계산하면은 쳐다보고 가장 긴 서로 일치하는 접두사 접미사를 찾으면 되겠습니다. 이것이 KMP 알고리즘입니다.